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육의 구조와 수축 원리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용하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령을 들려고 할 때 여기 있는 골격근과 여기 골격근이 있고요. 이 골격근들은 뼈와 붙어 있는데 이때 이 하얀 색깔이 힘줄이에요. 그래서 골격근은 힘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근 주변으로 혈관이 지나가고 역시 신경도 연결되어 있어서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이 골격근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팔을 굽힐 때는 위에 있는 골격근, 이두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수축하고 이것이 이완되고요. 팔을 펼 때는 이두근이 이완되고 삼두근이 수축하는 모양을 이룹니다. 이건 참고로 봤고요. 골격근의 구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골격근은 하나를 떼왔어요. 골격근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근육 섬유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근육 섬유 찾아볼까요? 예. 지금 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파란 색깔이 근육 섬유입니다. 근육 섬유, 이 하나하나를 근육 섬유라고 하고 이것은 세포입니다. 예. 근육 섬유를 지금 자세하게 이게 떼온 것이 이거죠? 예, 이게 근육 섬유예요. 세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포랑 모양이 좀 다르죠? 이 근육 섬유가 하나의 세포이지만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 섬유들의 이 하나하나 있죠? 예, 이 하나하나는 근육 섬유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인데요. 그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근육의 원섬유다. 근육 섬유의 원래 그걸 이루고 있는 근육 원섬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육 원섬유가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육 섬유라고 하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근육 원섬유는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근육 원섬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근육 섬유가 이렇게 또 다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또 이렇게 다발로 이루어져서 또 하나의 골격근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 섬유 주변을 보면 이 혈관이 있죠. 그리고 근육 섬유에 가까이서 보면 여기서 보면 운동신경세포도 있습니다. 즉 신경의 지시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우리 대뇌에서 자 지금은 팔을 굽혀보자 라고 지시를 하면 여기 있는 그 운동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 근육 섬유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육 섬유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인 근육 원섬유 한 개를 떼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육 원섬유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보이나요? 예. 이 마디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는 두 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 근육 원섬유 마디에 이렇게 노란 색깔로 좀 얇은 선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가는 선인데요. 액틴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중앙에 보면 굵은 선 있죠. 예, 굵은 선을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 근육 원섬유는 마디가 계속 이렇게 네, 다 만들어져 있죠. 예.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가는 이 액틴 필라멘트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일부분 겹쳐서 배열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액틴 필라멘트 부분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찍어보면 여기가 좀 밝게 보이는 거예요. 선이 얇아서 이것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명대라고도 합니다. 밝은 곳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A대가 있는데요. A대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뭐가 A대인 것 같나요? 여기 보라 색깔 보이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만큼이 A대입니다. 근데 이 A대는 I가 아니라 액틴 필라멘트랑 겹쳐져 있죠. 그래서 A대는 I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그래서 이거를 어두운 곳에서 암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A대 중에서도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곳이 있죠. 예, 이것을 H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근육 원섬유 마디의 경계선, 이것을 Z선이라고 합니다. Z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요. 지금 근육 섬유 마디의 구조를 배웠고 수축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아이대랑 이런 대의 어디서 그런 걸 따왔는지 선생님이 찾아봤는데요. 말이 많이 어렵죠? 예,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자, 근육 수축의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격근은 대뇌와 연결되어 있는 대뇌의 지시를 받는 신경세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뇌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를 움직이게 하니까 이거는 운동신경세포겠죠. 예. 운동신경세포, 원심성 신경세포라고도 하고요. 자, 운동신경세포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축삭돌기 말단이 지금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냅스를 통해서 뭐가 분비되냐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됩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분비됩니다. 그럼 이 아세틸콜린이 이 근육 섬유의 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그 근육 섬유가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근육을 수축하라는 소리잖아 하면서 근육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과정은요. 대뇌가 지시합니다. 자, 팔 구부리자 하면서 자, 위에 있는 골격근, 팔 위쪽에 있는 골격근을 구부리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수축하는 골격근의 변화가 지금 보이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진으로 찍은 것이고요. 사진으로 찍었다기보다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것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제일 처음에 여기가 지금 Z선이에요. Z선이고 지금 여기 I대, A대 이렇게 보이죠? 예. 자, 이때 이만큼 길이였던 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Z선이 이까지 오고 여기에 있는 이 간격이 즉 근육 원섬유 마디의 간격이 좁아진 게 보입니다. 네. 근육 원섬유 마디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전체적인 골격근이 수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아까 아세틸콜린을 받아서 근육 섬유에서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그림으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가 가장 이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Z선과 Z선 사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좀 넓은 편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위도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을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이제 위쪽에 팔 위쪽에 있는 골격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가 좁아지면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겹치는 부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보다 이때가 훨씬 더 겹치는 부위가 많죠. 예, 훨씬 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위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근육이 수축할 때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겹치는 부위가 많아지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간격이 줄어든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자세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처음에 근육을 수축하자라고 하는 신경의 신호를 받고 나면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와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할 때 ATP가 사용돼요. 그리고 액틴을 끌어당깁니다. 액틴을 끌어당깁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단백질이 액틴을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축을 계속 이까지 하려면 계속 ATP를 사용해서 액틴 필라멘트 결합했다가 끌어당기고 결합했다가 끌어당기고 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 해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많이 겹치게 되죠. 그러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져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근육 수축 시 변화. 선생님이 좀 잘 오타네요. 자, A대를 볼게요. A대는 어디였어요? 어두운 곳이었죠? 예. 어디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곳을 A대라고 했습니다. A대는 근육이 수축할 때에 어떻게 되나요? 네, A대는 근육이 수축할 때에 길이가 변화가 있나요?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인 A대는 근육 수축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I대는 어때요? I대는 어딘가요? 예, 명대죠. 예, 여기. 여기는 근육 수축하면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예. 짧아졌죠? 예. 최대 수축해버리니까 거의 없어 보입니다. HD는 어디입니까? 예, HD는 여기죠? 여기. A대 중에서도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이거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역시 짧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 각각의 길이는 어떤지 보세요. 길이는 뭔가 줄어들었습니까? 수축하는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았죠. 이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뭐가 변한 거예요? 이 둘이가 서로 겹치면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네. I대 뭐 I대 H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된 거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운동할 때 그 근육의 속에 있는 근육 원섬유 속에 있는 그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뭐 길이가 짧아지거나 많아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겹치는 부위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축 상태 말고 이완 상태로 반대로 한다면 역시나 이것들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한번 선생님이랑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이완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I대 있죠? I대를 한번 잘라본다고 생각해요. I대를 이렇게 잘라서 그 단면을 한번 관찰한다고 봅시다. 단면을 잘라서 I대를 관찰하면 I대는 어떻게 보일까요? 예, I대는 뭐 이렇게 얇은 필라멘트가 이렇게
잘라져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A대는 어떻게 볼까? A대. A대는 지금 여기서 이까지 전부 다가 A대인데, A대 중에서도 H대 말고 A대만 한번 볼까요? 예, H대를 제외한 A대만 잘랐어요. 모양이 어떨까요? 일단 굵은 필라멘트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얇은 액틴 필라멘트가 보이는 이런 식으로 단면적이 보이겠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H대를 잘라볼까요? 그러면 그 단면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면적을 한번 잘라서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도 좀 I대, A대, H대랑 연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길이 변화를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보자면, 만약 이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줄였어요. 양쪽이 똑같이 줄여집니다. 줄여지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좁아지니까, 수축되면서 좁아지니까 이 부분이 더 많이 겹쳐지겠죠. 겹쳐지는 부분이 더 많이 겹쳐지겠죠. 그럼 H대는 어떨까요? H대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겹쳐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길이가 겹쳐지는 부위가. 그럼 H대는 어떨까요? 예, 양쪽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으로, 양쪽으로 2배가 또 줄어들겠죠. 더 좁아지겠죠. 문제 풀 때 여기에 1cm가 수축이 되었다, 여기에 또 1cm를 더 수축이 된 상태라고 하면 여기 겹치는 부위 있죠. 이 겹치는 부위는 각각 1cm가 더 많이 겹치게 된 거고요. 그리고 H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에서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H대는 1cm, 1cm에서 총 2cm가 줄어드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길이 변화를 공부하면 문제 풀기 좋습니다. 수축을 하려면 에너지가 쓰인다고 했죠. ATP가 쓰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공급되는지 보면, 먼저 근육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ATP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즉시 사용하는 ATP를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운동 시작 시간이 이제 수초가 지나면 이 ATP가 고갈됩니다. 그럼 새로운 ATP를 얻어야 되겠죠. 이 ATP를 어떻게 얻냐면, 근육 안에는 근육세포 안에는 그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거, 크레아틴에 인산이 붙어 있는 거, P 아시죠? P. 예, 인산이 붙어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게 있고, 글리코젠이라는 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레아틴 인산에서 인산을 떼어서 어디에 붙이냐면 ADP, 세포 내에 있던 ADP에 크레아틴 인산에 인산을 떼어서 붙이고요. 그러면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크레아틴 인산은 인산이 떼어졌으니까 뭐가 될까요? 크레아틴으로 되겠죠. 좀 작게 분해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ATP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리코젠도 역시 저장되어 있다가 분해되는데요. 글리코젠이 점점 작게 낱낱이 분해된 것을 포도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은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하면 ATP를 얻을 수 있었죠. 자, 이 포도당이 세포 호흡을 할 때 산소가 풍부한 상태, 많은 상태에서 지금 이 근육 수축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호흡으로 분해될 때에는, 산소가 많을 때는 우리가 아는 세포 호흡을 합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잘 세포 호흡을 하고, 그때를 산소 호흡이라고 해요. 산소를 가지고 세포 호흡한다. 그러면서 ATP를 만들어내는데요.
급격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가 근육에 공급이 적은 상태죠. 예. 근육이 적은 상태에서는 근육이 적은 상태가 아니고 산소가 적은 상태죠. 산소가 없는 상태로 포도당을 분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소가 없는 상태로 포도당을 분해하는 것을 무산소 호흡이라고 해요. 이때도 역시 ATP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산소를 써서 하는 ATP보다 포도당을 덜 분해시키게 되고, 그래서 사실 산소 호흡대가 ATP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무산소 호흡으로 통해서 포도당을 분해하면 나오는 부산물이 젖산 이런 게 나와요. 젖산. 이 젖산이 근육에 쌓이게 되면 근육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고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즉시 저장된 거를 쓰든지, 아니면 크레아틴을 인산을 분해시키든지, 글리코젠과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ATP를 얻든지 간에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서 근육 수축하는 데 쓰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